안녕하세요. 저는 26살 여성입니다. 제가 22살 때쯤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같이 키우던 고양이의 아기 고양이 4마리를 제가 서울로 출장 간 사이 무참히 죽이고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유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. 비록 4년 전 사건이지만 그 충격으로 저는 우울증, 공황장애, PTSD를 앓고 있습니다. 현재 그 사진들의 캡처와 진단서를 가지고 있고요. 그 악마는 아직도 본인의 스튜디오를 하면서 잘 지냅니다.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합니다. 세상에 알리려고 하니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상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. 변호사님, 저는 지금 소름이 쫙 끼쳤어요. 네. 이게, 어떤 이런 사진을 보내고 이게 심리가 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,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? 네. 그 반려묘의 아기 고양이를 죽이고 그 사진까지 또 실시간으로 보낸 행동을 비춰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아기 고양이를 알고 있던 피해자가 지금 현재는 공황장애까지 앓게 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. 사연 속의 남자분이 매우 악의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고의적으로 한 걸로 보이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. 네,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인데요. 네. 변호사님, 얼마 전에 생생법률쇼에서도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됐잖아요. 네. 이런 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고양이 4마리를 무참하게 살해한 이 전 남자친구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? 예. 일단 개정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마 이제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서 종전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. 그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8조에서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고요. 구체적으로 1호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동물보호법 46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사연 속에 나온 남자분의 행동은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동물학대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걸로 보입니다. 맞습니다. 당연히 이건 형사처벌 돼야 되겠죠. 또 이 전 남자친구는 이렇게 고양이 4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한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찍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여자친구분에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이어왔는데요.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? 네.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살해하는 것 자체가 일단 동물보호법에 위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고요. 근데 위 사안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해당 동물 그 학대한 사진까지 보내서 정신적 고통을 추가로 입힌 걸로 보이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고,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데요. 그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에 해당해서 이에 대해서는 같은 법 74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추가로 해당하는 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건 당연히 범죄 행위에 해당하겠죠. 사실 저도 누가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상담자분께서는 지금 사실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싶으신 마음도 좀 크신 것 같아요. 그냥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입장 보이셨는데, 만약 이걸 공론화시킨다 이러면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다른 뭐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? 네.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이제 저도 안타까웠던 게, 이제 다만 그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알리고 싶다, 그런 마음이 크신 거는 이해는 하는데,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, 그러니까 보통 뭐 인터넷 게시판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 자체가 또 3천만 원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니까요. 따라서 남자친구의 실명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론화하는 등의 행동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처벌받을 상황이 저는 염려돼서 그런 말씀드리고,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그런 사례에 대해서 형사고소도 이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고소기간이 뭐 지나지 않도록, 공소시효가 도가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잘못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게 상대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제 함부로 이제 공론화 시키거나 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명예훼손 같은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이런 지적해 주셨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인 네.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. 네. 정말 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부분 뭐 손해배상이라던가 위자료 같이 네. 청구 가능한 거겠죠? 네.
당연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. 상대방의 지금 행동을 보시면 고의로 고양이를 죽인 다음에 그 사진을 피해자한테 보내서 그 상담자분께 정신적 고통까지 입힌 걸로 보이거든요. 뭐 물론 배경은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이제 연인 간에 헤어진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한 걸로 이제 추측되긴 하는데, 이런 행동은 당연히 민법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.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, PTSD 같은 장애까지 지금 의뢰인께서는 구체적인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서 그 손해로 인해서 지출하게 된 뭐 치료비라든지 그런 손해 내용은 플러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상담자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또 문의해 주셨는데, 아무래도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것처럼 제대로 뭐 동물보호법이라던가 네.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으시도록 하는 게 좋겠지, 뭐 이렇게 함부로 이제 공론화 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있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좀 합당하게 배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